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알권리님이 이거 약간 JB 코드랑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알권리님, 저희 단골 촌철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화요일 화내지 말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근데 왜 그게 저하고 코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요일이니까 화내지 말자. 너무 잘 맞지 않아요, JB랑? 큰 60년대 버전이고 저는 70년대쯤 돼요. 왜 그러세요 지금? 아니 지금 촌철님과의 그 교집합을 깨시겠다는 겁니까? 받아들이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네. 정남식님이 근데 촌철이 무슨 뜻인가요? 아, 새로 오신 분이구나. 네. 그렇죠. 이럴 때는 마구마구 홍보해야죠. JB 빨리 해주세요. 네. 저 대신에 좀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이 워낙 촌철 살인을 많이 날려주셔가지고 원래 촌철이 이제 조그만 어떤 그 쇠덩이라고 하면 쇠 조각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촌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신원서파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촌철살인의 촌철이죠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청취자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딱 하면서 이제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뭐 이 기발한 표현과 전혀 의외의 표현이 너무 많아가지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촌철살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남식님 촌철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1666님 수능 이틀 남은 고3 수험생 등교시키러 갑니다. 모두 어휴. 파이팅! 얼마나 가슴 졸이실까. 이틀 남았네요. 네. 그죠? 목요일에 지금 수능이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기 조식 잘하시고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운기조식. 와, JB가 이 단어 쓸 때마다 저희 바깥에서 스태프들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왜요? 그 얼마나 전문 용어인데요. 그게 고차원적인 용어인데 왜 이러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무림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풀뚱님 이사 가야 하는데 살고 있는 집에 안 나갑니다. JB. 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안 지금 나간다고요. 살고 있는 집? 네. 근데 왜 덜컥 계약을 하셨을까? 아유 참. 아니, 원래 내가 살고 있는 집부터 빠지고 계약하는 거 순서가 이런 거 아닌가요? 속상하시다는 분한테 지금 기름 붓지 마시고요. 네. 해법을 주셔야죠. 해법을. 이럴 때는 부동산하고 슬기롭게 현명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것 말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김진만님, 밤샘 근무하고 아침에 더마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주셨는데, 아유, 저를 찾아주시는 분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자, 뉴스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김소연 변호사하고 노영희 변호사가 뉴스데스크에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 토론 과정에서 제 얘기가 잠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소연 변호사가 제가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했다. 요 이제 밝혔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얘기 좀 잠깐 하고 좀 넘어갈게요. 어제 점심 때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드디어. 네, 명태균 씨가. 어제 나간 인터뷰를 듣고 전화한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청와대 안 보인다. 앞에 그 높은 빌딩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 인터뷰에서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냐면 1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면 큰 창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약간 15도 정도 각도를 틀면 보인다. 어허, 15도 정도 틀으면.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김종인 위원장도 명태균 씨가 자주 사무실 찾아왔다고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류이다 보니까 청와대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고요. 명태균 씨가 통화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또 기자들 욕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이제 거짓 뉴스 퍼뜨렸다 그러면서 자신이나 가족이 뻗치게 하는 기자들 집안에 들여서 먹을 것 같이 주고 막 이랬는데 근데 거짓 뉴스 이제 보도한다 이렇게 이제 성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애당초 그러면 그 기자들 전부 불러모았고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왜 안 하셨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 대답이 뭐였냐면 장소를 빌리는데 경제적 형편이 안 된다. 이게 명태균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하고 생방송하면 거짓 뉴스 퍼뜨릴 여지도 없다. 왜 라이브라 편집도 그렇죠. 안 되고 왜곡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자 그랬더니 그건 싫다고 그랬고요. 싫대요. 네, 관련자들 모두 모아놓고 100분 토론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사가 될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스러운데 왜냐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르면 그때쯤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사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것들은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일방적으로 전해드릴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검증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추후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한번 교차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확인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은 여기서 일단 끝내고요. 이후를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촌철님들은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신신신님이 그걸 말하려고 전화했다고요? 물음표 보내주셨고 레드헤어님은 기자회견은 길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JB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뭐 여러 가지 궁금해서 번호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인터뷰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번 전화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아마 그 번호를 저장해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침묵하다가 왜 어제 전화했는가? 저는 사실 그게 더 궁금하긴 했는데 어쨌든 JB를 취재하셔도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조금 더 검증해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죠. 그렇죠. 검찰이 어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또 이 지방선거 공천청탁과 관련해서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그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도합 4명이죠. 일단 명태균 씨에 대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관례는 2개라고 합니다.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25차례에 걸쳐서 9,76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 그다음에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약속 등을 암시하며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비용 2억 4천만 원을 조달한 혐의. 이 2갈래라고 하는데 한 예비후보로부터 명 씨가 공천을 약속해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짚을 점은요? 자, 첫째. 구속영장에 그 김영선 전 의원 공천 혐의가 적시가 됐다면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도와준 경위가 기재되어 있느냐.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걸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오는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고요. 일단 첫째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겠죠. 두 번째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한 갈래가 뭡니까? 여론조사였잖아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의혹 제기가 됐고요. 창원산단 개입 의혹도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추가 수사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런 전원에다가 또 하나의 전원이 얹혀졌던데 그게 뭐냐면 범죄 성립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번 구속영장에 기재될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세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구속영장 청구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 성립 여부가 모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시츄에이션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도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명 씨가 그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사건 아니냐?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크게 말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분들도 계셔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말고 제가 좀 하나 특별히 강조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그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그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탔던 사람이 3명입니다.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은 2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그 의혹을 저희가 포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추적하고 있습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공천을 목적으로 명태균 씨를 통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사람이 더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전달된 돈의 액수가 억대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저희가 포착을 했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밝혀드리기 힘들겠지만 이 선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직 기초단체장이다. 라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영상이 있다라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이 사람은 일절 언급이 없고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이 사람도 지금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포착도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걸 검찰에 묻고 싶어서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 촌철님들께 그 내용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어제 제가 했던 명태균 씨 통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이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포착을 한 부분이고요. 아름다운 독도님이 와 이거 특종이지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포착한 바로는 저희 단독 포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것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 공천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통화라고 했습니다. 순간이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검찰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당일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명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며 김영선을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알려준 겁니다. 네, 이건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고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또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과는 별개로 같은 날 5월 9일이죠. 2022년 5월 9일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그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를 했다. 어떻게? 명태균 씨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했다. 이런 요지의 내용을 지금 보도를 했거든요. 이 내용 잠시 후 2부에서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좀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 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 수정안이 특단의 대책이냐 꼼수냐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의혹으로만 제한하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이라고 하던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와 친한 세력을 겨냥한 수정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 표결 때는 몰라도 재의결할 때의 동요와 이탈을 유도하는 차원 같은데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수정안을 14일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바로 그날 같은 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흘러가는 기류로 보면은 친윤과 친한이 특별감찰관 추천하는 선에서 이른바 타협점을 찾은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탈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난 9일 서울 숭례문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1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그 뒤 강경진압 논란이 일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일탈해서 도로의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이 되었고 경찰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입장을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렸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는 경찰청장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경찰이 보인 모습은 명백한 강경진압이었고 기획진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 지난 토요일 날은 서울 시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보수단체 집회도 개최가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애초에 집회장으로 향하는 행진 경로를
저희가 신고한 것과 다르게 경찰이 다른 방향으로 안내를 해서 저희가 행진 경로를 변경하게 됐거든요. 그 변경된 경로에서 집회 장소로 들어가는 것까지 경찰이 막고 싸움을 유발했던 것이고요. 네. 또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되는 중간에 제가 대회사를 하고 있는 연설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맨 앞쪽과 맨 뒤편에서 경찰들이 대회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다툼이 커졌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뭐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이 허용한 행진 경로를 막아서는 모습, 또 집회 진행 중인데 대호로 난입하는 모습이 명백한 강경 진압이고 이것은 의도된 폭력 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된 강경 진압이라면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정권의 위기 때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 때도 퇴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물대포를 사용해서 백남기 농민이 희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매번 정권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국민적인 질타가 강해지면 그 반대급부를 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강경한 진압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가장 크게 처음 열렸던 집회이기 때문에 광장에서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분노한 목소리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경찰은 경찰 부상자만 105명이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통상 경찰 부상자가 있으면 집회 끝나자마자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경찰의 피해 상황을 말해왔던 것이 그동안 경찰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토요일날 집회 참가자들이 많이 다쳤다고 하니까 우리도 다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심지어는 토요일날 저희 다친 조합원이 병원에 응급실에 가 있는데 응급실에서 연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너무 과도한 법 집행이고 경찰이 의도를 가진 진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4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보도를 보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 내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걸까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집회에서 연행된 분들한테도 네. 본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보다도 오히려 누가 시켰냐, 사전에 기획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자마자부터 지도부에 대한 엄정한 사법 수사를 운운했던 경찰이 이 폭력 유발과 강경 진압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완강하게 벌여내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 사법 처리하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이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노총의 앞으로의 어떤 대응 계획은 어떤 걸까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갈 예정이고요. 많은 시민분들이 거리에서 저희를 마주하면서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또 참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를 바꾸어왔던 광장에서 우리와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집회를 계속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시네요. 정리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뭐 짧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좀 짧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치권으로까지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정책 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이제 이게 좀 이야기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거리의 어떤 이제 풍경이 또 앞으로 어떻게 연출되느냐 이것도 지금 이제 중요한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좀 또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게 또 그럼 또 강경 진압 그러면서 이게 또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냐라는 좀 우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강진님이 법치가 무섭네요라는 촌철 보내주셨습니다. 법치가 무섭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